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경찰이 범인을 못 잡아서 9명이 더 죽었단 얘기야? 장기미제 전담팀에 이 사건을 맡기죠. 경기 남부 사건부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한 팀이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이 잘못해서 미제로 남은 사건을 현재 전담팀이 맡아서 해결한다. 이 정도면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자네들 생각은 어때? 수사국장 생각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좋아. 얘기해봐요. 차 형사님이 납치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목소리는 젊은 남자 같았어요. 그리고 손. 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체가 있었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손.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 다음은? 그러다가 뭔가 세게 부딪혀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냄새. 어떤 냄새? 그 집을 나왔을 때 시궁창 냄새가 났어요. 홍원동에 개천이 있어. 물 흐르는 소린.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들은 것 같아요. 물 흐르는 소리 들었어요. 이제 그만해. 홍원동 개천 주변 화장실 딸린 1층 집,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남자, 그 정도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발견 지점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 직선으로 세 군데야. 여기가 차수현 감금 장소 예상 지역이란 말이야. 여기서 화장실이나 개수대가 딸린 1층 집, 20대 초중반의 그 독거남. 여기 보시면 전입세대 관리대장인데요. 예. 살고 계신 독고 가구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야, 그쪽 어때? 아씨, 빨리 타. 이쪽으로 가자. 야, 이쪽은. 아, 저쪽 지역에는 혼자 사는 남자가 없어. 빨리 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당시 반장이었던 김범주 국장이 사건 종결을 지시했거든. 동의산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백골 사체들의 포장 상태와 매장의 깊이 등을 봤을 때 범인은 매우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옷차림이나 머리형 역시 강박적으로 깔끔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지건 직장이건 주변 역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사체를 포장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자기만의 작업장이 있었을 거고 마당이 없는 도처에 거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특성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이도 외모도 키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유사한 점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건 우울증 직전까지 갔건 우울한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범인 역시 동일한 성향이나 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인 역시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피해자들이 다녔던 심리상담소라든지 자주 가던 단골집 등 공통적으로 방문하던 곳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피해자들이 집과 직장을 오갈 때 사용하던 출퇴근 경로나 자주 가던 곳,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범인과 마주쳤던 증인이 있습니다. 숨이 당신의 온몸 구석구석을 이완시킵니다. 쭉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은 1997년 12월 20일 밤입니다. 뭔가에 부딪혔어요. 어디에 부딪혔는지 보세요. 답답해요. 괜찮아요. 당신은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해요. 깊게 호흡하시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뭔가 놓쳤을 수 있어요. 아니, 뭔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차 형사님의 기억을 토대로 범인의 집을 쫓는 건 과거에 실패한 수사 방법이에요. 그 이후로 9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젠 그 피해자들에게 집중하는 게 맞아요. 박경영님, 저예요. 예, 듣고 있습니다. 97년 홍원동 검정 비닐봉투 맞죠? 예, 맞아요. 그 사건입니다. 설마 이 미친놈도 못 잡는 겁니까? 예,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홍원동에 연고가 있고 우울한 성향이었다는 것 말고는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더 발견되진 않았나요? 피해자들 모두 집 앞 슈퍼도 안 나갈 정도로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주로 다니는 길도 전혀 달라요. 사람 2명이나 죽이고 우리 형기대 막내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이 개자식 꼭 잡아야 돼요.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DNA와 한 번 더 비교를 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치과 치료를 받은 흔적도 없고 수술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백골사체를 조사를 해봤는데 뼈에서 수은이 다량으로 검출됐어요. 치사량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래 수은에 노출됐던 것 같아요. 그게 답니까?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른 사체들은 모두 비닐을 묶은 매듭이 목 앞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자 얼굴을 마주보면서 비닐을 씌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체만 다르더라고요. 비닐봉투의 매듭이 목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비닐봉투를 씌웠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설골의 골절 모양도 달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다른 피해자들은 앞에서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당했어요. 근데 이 피해자는 골절 모양으로 봤을 때 뒤쪽에서 목을 조른 것 같아요. 이렇게요. 형태가 다르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피해자가 범인의 감정을 움직인 거예요. 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면 범인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겁니다.
저는 유승윤 씨, 제 이름은 어떻게? 차주현은 아직 병원에 있냐? 빨리 물어본다. 걔 좀 이상해. 3일 동안이나 무단결근이라고. 그때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아무리 형사라도 범인에게 납치된 거잖아요. 충격이 클 겁니다. 뭐 괜찮냐? 안 괜찮지? 네가 잡은 오토바이 퍽치기 그 사건 피해자가 고맙다고 보냈더라. 근데 어떡하냐? 누군가는 잡아야 되잖아. 누군가는. 저기 여긴 왜 텅 비어 있죠? 거긴 집 없어요. 다 공장들이에요. 공장이요? 뼈에서 수은이 다량으로 검출됐어요. 치사량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래 수은에 노출됐던 것 같아요. 홍원동 근처 공장 중에 수은과 관련 있는 공장은 딱 하나네요. 세강정구라고 정부에서 합니다. 작년에 수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 때문에 매스컴이 꽤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엔 말도 없고 가까운 직원도 별로 없었어요. 기숙사를 쓰고 있었는데 작년 소송 들어갈 때쯤에 겨울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샴푸 7,000원, 양말 3,000원, 삼각김밥 700원, 생수 700원. 편의점. 뭐 발견됐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피해자들은 집 없이 포도 가기 꺼려할 정도로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럼 일용품들을 어디서 구입했겠어요? 편의점은 슈퍼랑은 달라요. 뭘 구입하건 언제 가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공간이에요. 당시 선배님들은 개천에서 시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직진으로 뛰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서